오늘은 단거리 평형과 중거리 평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는 일반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자 단거리 평형 시합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잘 살펴보면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두 명과 아래의 두 명의 타이밍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자 평형 200m 시합 영상입니다. 앞의 영상과는 다르게 글라이드 자세를 함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또한 제가 누차 예를 들었던 남자 단거리 영상입니다. 확실하게 중거리보다는 빠르게 팔과 다리를 빠르게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평형 200m 시합에서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보이시는지요? 이 영상은 앞의 영상 중에서 한 번의 스트로크를 하는 것을 편집해서 같은 속도로 스트로크를 돌리도록 편집한 내용입니다. 물론 약간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글라이드 자세를 취한 이후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위에 안톤 줍코프 선수는 풀과 킥 동작이 아주 크게 돌리고 있는 반면에 아래 영상의 아담 피티 선수는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글라이드 자세에서 최대한 유선형 자세를 취한 이후에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한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킥을 차고 팔을 돌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타이밍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글라이드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짧게 또는 완전한 유선형 자세가 만들어지는 즉시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는 차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 단거리 시합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아래 두 명은 비록 단거리 시합이지만 완벽한 유선형 자세로 글라이드를 가져간 이후에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중간에 있는 릴리 킹 선수의 경우는 다리가 완전히 모아지고 유선형 글라이드 자세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맨 위에 있는 선수, 즉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의 경우는 다리가 완전히 붙기 바로 직전에 다음 팔에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상에는 세 가지 형태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맨 위쪽 선수의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경우지만 약간 킥과 풀이 오버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릴리 킹 선수의 경우는 킥이 끝나기 전에 바로 풀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풀 동작에 있습니다.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릴리 킹 선수의 풀하는 모습이 다른 선수들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선수들이 양팔을 벌리는 아웃스윕이 좁고 작으면서 빠르게 하이 엘보우 동작을 취하면서 바로 손을 뒤로 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능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추진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킥을 찬 이후에 이어지는 팔에 의한 추진력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킥에 의한 추진력과 팔에 의한 추진력의 공백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서 추진력을 최대한 이어서 가져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의 선수는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레베카 소니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유선형 글라이드 자세를 아주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옆에 선수들을 보면 확연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거리나 중거리나 타이밍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글라이드 자세를 얼마나 오래 또는 짧게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거리나 중거리나 상관없이 동작이 큰 선수도 있고 짧은 선수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가능한 유선형 자세를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라이드 동작을 취하는 길이 또는 시간의 차이는 본인이 원하는 속도에 따라서 조절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거리 평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항을 줄이면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선형 글라이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힘을 절약하면서 속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지만 단거리 선수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유선형 자세를 오래 유지할 경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유선형 글라이드 자세를 짧게 또는 하지 않고 풀 스트로크를 함으로써 속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릴리 킹 선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풀에 자신이 있고 충분한 추진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글라이드 자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킥이 좋지만 풀이 좋지 않은 선수는 글라이드 자세를 길게 가져가기도 하고 유선형 자세가 좋은 선수들의 경우도 글라이드를 길게 가져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풀이 상대적으로 좋고 힘이 있는 선수들의 경우는 글라이드 자세를 줄이기도 하고 또한 유선형 자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선수들, 즉 어깨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선수들의 경우는 글라이드 자세를 짧게 또는 글라이드 자세가 없는 타이밍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40년 이상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기로는 지금의 영상과 같이 유선형 글라이드 자세를 완전하게 취하고 난 이후에도 조금은 글라이드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풀을 다시 시작하는 중거리 스타일의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평형을 익히고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